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최대 245% 초관세를 선언하자 72시간 만에 미국 대형마트의 선반이 비어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외교부 비서실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한국을 움직여달라. 저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죠.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로렌스 밀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뉴스 화면들이 끔찍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어디를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비어가는 선반들, 분노한 소비자들,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의 점원들. 심지어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마지막 남은 생필품을 두고 고객들이 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시카고의 한 월마트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저는 미 상무부 산하 공급망 전략실의 책임자 로렌스 밀러입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날 아침 저는 업무용 차량 안에서 실시간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수직에 가깝게 치솟고 있었어요. 중국산 제품의 80%가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 DC의 거리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약국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유소에는 가득 차 있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패닉 바잉이 시작된 것이었죠. 로렌스,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마이크 폴터 수석 보좌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입니다만.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외교부 장관이 널 찾으셔. 20분 안에 와야 해. 상황이 심각해. 핸들을 급히 돌려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심각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백악관 주차장에 대고 서둘러 안보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분명 비상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비서관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도 들렸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로렌스, 상황이 심각해. 우리는 중국을 압박해야 했어. 그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지. 하지만 지금 우리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어. 외교부 장관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를 갉아먹어 왔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초고율 관세는 독이 든 약과 같았죠.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주일 만에 1.4% 상승했어요. 제가 최신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의약품 가격은 18%, 전자제품은 평균 22% 상승했으며 일부 생필품은 품절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대안이 필요해. 당장.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상황실에는 1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들까지. 이렇게 많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분명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경제보좌관 다이슨 하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제조업 능력은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그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트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한국의 제조업 통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약 2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할 때가 됐습니다. 10% 정도의 조정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은 곧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하트의 말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건 최악의 접근법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들도 압박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이익만 챙깁니다. 우리가 안보를 책임지는 동안 그들은 무역 흑자만 늘리고 있어요. 이제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로렌스. 하트의 말에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대한 압박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안보 동맹국이자 가치 동맹국입니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로렌스, 자네는 항상 감정적이군.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법이야. 한국이 미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요청에 응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회의실이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장관님,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경제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은 압박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렌스, 당신의 제안은 뭔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압박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면 중국산 제품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외교부 장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로렌스, 자네가 한국을 잘 안다고 했지? 그럼 직접 움직여보게.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하트가 항의했지만 은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다이슨 로렌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지만 명심해, 로렌스. 내게는 30일밖에 없어. 한 달 안에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미국 우선주의는 타협할 수 없어. 장관의 파란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었어요. 30일이라니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30일 안에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하트는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이것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닌 개인적인 대결로 변해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제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의 최신 리포트, 국방부의 지역 안보 브리핑,
상무부의 무역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조선 생산의 약 28%를 차지하는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었죠.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로 과거 근무했던 서울에서의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만났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기억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창의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7년 방문했던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거대한 부지에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그때 저를 안내했던 조선소 책임자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매일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수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 했어요. 그 전에 먼저 워싱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 나 로렌스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스미스 중령 연락처 좀 부탁해. 짐 카스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아 스미스 중령의 연락처를 보내왔죠. 로렌스, 무슨 일로 스미스를 찾지? 한국에 관한 일인가? 응, 중대한 임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조심해, 친구.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알아,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인천행 직항편에 자리가 있었어요. 밤새 짐을 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제 경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죠. 한국 기업들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특허 보유 현황. 모든 수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과 배터리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시아계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연구하시나 봐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가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현대중공업에 관한 자료더군요. 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입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려던 기업 중 하나의 직원을 비행기에서 만난 거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로렌스 밀러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민수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상무부요? 혹시 최근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일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에 대해 조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렌스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영향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미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죠.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관세로 인해 그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세계 경제 전체가 위축되어 조선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셔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회사 CTO인 윤태준 박사님이 최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셨거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선박 건조 방식인데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요? 네, 실제 건조 전의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윤 박사님을 만나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비행기는 14시간의 긴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박민수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틀 후에 울산으로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 중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 육군 소속으로 주한미군 전략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부졌고 얼굴은 한국의 강한 햇살에 그을린 듯 했습니다. 로렌스, 오랜만이네. 상황이 심각해 보이던데.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스미스. 덕분에 직접 나와줘서 고마워.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상부에서 지시를 받았어. 자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차로 20분 거리에 VIP 라운지가 있어. 거기서 이야기하자. 저희는 공항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미스 중령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로렌스, 넌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상황이 복잡해. 중국 해군의 규모가 미 해군을 추월했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37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290척에 불과해. 스미스는 태블릿으로 기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해군의 급속한 성장 그래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증가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임무와 무슨 관련이 있지? 펜타곤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정 건조 속도를 높이려고 해. 하지만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이야. 한국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미 해군 함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어.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국 법전 제10편 8679조에 따르면 그래. 하지만 외교부 장관 면제 조항도 있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가능해. 스미스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만 해협이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 우리 해군은 이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 함정수가 부족해.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첨단 전투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 임무가 더 중요해졌네. 그래, 로렌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의 문제야. 그리고 다이슨 하트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나도 정보망이 있지.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트는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어.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래. 자네가 그를 막아야 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트의 방해 공작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미 한 발 늦은 것 같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스미스는 태블릿으로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한미경제협회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한국의 주요 기업 임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야.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날 약속도 잡아놨어. 고마워, 스미스. 자네가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우린 같은 팀이야, 로렌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로 양쪽으로 첨단 공장들과 물류센터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6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났고 도로도 더 넓어졌으며 전기차들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죠. 스미스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놀랍지?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지난 5년간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어.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지. 그래서 내가 한국을 믿는 거야. 그들은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으니까.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죠. 한강 위로 떠오른 달빛이 도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의 회의를 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3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한국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기뻤습니다. 이곳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으니까요.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창의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위해서. 첫날 저는 서울의 한미경제협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상무부 공급망 전략실의 로렌스 밀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적 혼란까지.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가까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자 대부분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미국이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사실인가요?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지만 회의실에 의심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로는 다이슨 하트 보좌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LG화학의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트 보좌관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은 저에게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렌스 씨, 저는 신지은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영업 담당이에요. 미국이 진정으로 협력을 원한다면 왜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미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내에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전무가 말했습니다. 밀러 씨, 저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분위기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당장 할 수 있는 제안들을 내놓기도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신지은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씨, 내일 저희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신지은 씨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호텔로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스미스 중령과 함께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첫날 성과가 어땠어?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시작은 의심과 경계심이 강했지만 점차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더군.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신지은이란 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조심해, 로렌스. 하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트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이 있어? 스미스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트는 중국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가 한국의 압박을 가하려는 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아직 확인 중이지만 하트가 중국 기업들과 연결된 투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거든. 그거 심각한 이해 충돌인데. 증거가 있어? 아직은 소문 수준이야. 하지만 계속 파고들고 있어. 만약 증거를 찾아내면 하트는 큰 공경에 처할 거야. 다음 날 저는 신지은 씨의 안내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장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가 백색과 은색으로 꾸며진 내부는 완벽하게 청결했고 로봇 팔들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가동되는 클린룸입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합니다. 신지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미국의 테슬라, GM,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도 비슷한 속도로 지었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2년이면 매우 빠른 속도인데요. 신지은 씨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죠. 하지만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각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극 제조부터 셀 조립, 화석 및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이 라인에서는 시간당 1,500개의 배터리 셀이 생산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약 40기가와트아워로 전기차 약 50만 대를 달릴 수 있는 양이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신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만 생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죠. 공장 투어를 마치고 신지은 씨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최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렌스 씨, 저희는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16%, 삼성 SDI는 약 4%를 차지해 한국 기업들이 총 26%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배터리를 대체하려면 저희가 생산량을 45%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생산을 늘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장기 계약을 보장해준다면 6개월 내에 첫 증산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지은 씨는 컴퓨터로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금액, 일정, 예상 생산량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2년 내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하던 양의 약 70%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것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워싱턴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었죠. 신지은 씨,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장기 구매 계약과 세금 혜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미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백악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이슨 하트였어요. 로렌스, 뭘 하고 있나? 백악관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만나고 있어. 상황은 유망해 보여. 어떤 결과를 얻었지?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해. 미국 내 공장 확장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거야. 하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한국에 왔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거야. 한국도 중국처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야. 뭐라고? 그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야. 그런 발언은 협상을 망칠 뿐이야. 하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야, 로렌스. 미국 우선주의를 잊지 마.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요구해야 해. 한국인들은 압박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법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국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하트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있어. 한국을 움직이라는 지시. 내 방식대로 할 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스미스 중령에게 연락했어요. 문제가 생겼어. 하트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해. 알고 있어. 내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지? 스미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막을 순 없어. 하지만 우리도 행동할 수 있지. 내일 오후에 윤태준 박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잖아. 그 자리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강조하는 거야. 윤태준이 누구지? 현대중공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야.
한국 조선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지. 박민수가 소개했다고 했잖아. 아, 맞아. 비행기에서 만난 그 사람이 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구나. 정확해. 윤 박사는 조선 기술의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의 기술력을 워싱턴에 보여준다면 하트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화가 나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슨 하트가 서울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 무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하면서도 자국 시장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며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공정한 무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같은 관세에 직면할 것인지. 하트의 발언은 즉각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급락했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뉴스 화면에는 이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 한국 기업 임원들, 심지어 대사관 직원들까지 하트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트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예정된 윤태준 박사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트의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윤태준 박사는 저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죠. 로렌스 씨,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현대중공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패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황량한 갯벌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한 과정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갯벌에서 시작했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맨손으로 시작하신 거죠. 당시에는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하며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되었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으니까요. 윤 박사는 저를 거대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3D 홀로그램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실제 건조 전에 선박의 모든 부분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하죠. 홀로그램 속에서는 거대한 선박이 부분별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각 부품의 제작 과정, 조립 순서, 그리고 가능한 문제점까지 모두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어요. 그 정밀함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 같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것이죠.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윤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건조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축함 건조에 24개월이 필요하지만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 17개월로 줄일 수 있어요. 그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다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의 아를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유사한 선박이었어요. 이것은 미 해군 구축함을 모델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정확한 설계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선박이죠.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17개월 만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 해군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함정 건조 속도를 높여야 했으니까요.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나요?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다만 함정 건조에 관해서는 법적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지만 설계와 기술 협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도 있죠.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부산 조선소를 방문하시면 실제 건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연구소 투어를 마친 후 윤 박사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렌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하트 씨의 발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 박사님, 하트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윤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진정성 있게 협력을 원한다면 저희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간 피로 맺어진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 기술력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 박사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 미국 정부도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민수 씨, 신지은 씨, 그리고 윤태준 박사와 함께 한국 전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저희의 기분을 가라앉혔어요. 다이슨 하트미 경제보좌관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으며 시민들의 반미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미국 국기를 태우는 시위대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불공정 관세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렌스 씨, 우리는 정말 미국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압박을 받으면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하트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신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를 가지고 갈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요. 저는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올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미 관계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고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직 불투명했어요. 다음 날 저는 부산 조선소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부지의 거대한 선체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며 거대한 철판을 운반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저를 특별 관측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로렌스 씨, 이곳에서는 하루에 약 200톤의 철판이 가공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용접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아래에서는 레이저 절단기가 두꺼운 철판을 마치 종이처럼 정확하게 자르고 있었습니다. 로봇 용접기는 완벽한 정밀도로 철판을 이어붙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확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오차 범위는 1 이하예요. 1 이하라고요? 그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든 용접 부위는 자동으로 검사되며 미세한 결함도 즉시 발견됩니다. 이어서 저희는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윤 박사는 특별한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미해군 사양에 맞춘 구축함 건조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건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구축함 건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AI가 최적의 건조 순서를 결정하고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을 수행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를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동일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제 옆에 있던 스미스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야. 이런 속도라면 미 해군 전력 증강 계획을 2년 앞당길 수 있어. 윤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기술을 상선 건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조 시간이 25% 단축되었고 비용도 18% 줄었습니다. 군함에 적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박사님, 이 기술이 얼마나 오래 걸려 개발되었나요?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력이 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하트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렌스, 내가 내 발언을 훼손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 다이슨. 한국의 기술은 미국에게 기회야. 위협이 아니라. 하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국익을 배신하고 있어. 내가 워싱턴에 돌아가면 널 해임시킬 거야. 그럴 권한은 내게 없어. 외교부 장관이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어. 하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보여주지. 한국의 기술이 미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내일 이걸 공개할 예정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진실이든 아니든 이 뉴스가 퍼지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할 거야. 협력은 물 건너갈 거고. 하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야, 로렌스. 이건 힘의 게임이야. 미국은 항상 이겨야 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트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즉시 박민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민수 씨, 긴급 상황입니다. 하트가 한국 기술이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년간 2,000건 이상의 독자 특허를 등록했어요. 모두 공개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은 100% 자체 개발한 것이고 국제 특허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반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윤태준 박사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CNN과 폭스뉴스는 일제히 다이슨 하트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기술, 미국 특허 침해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하트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만 말했죠. 한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관련 주식은 20% 이상 하락했고 전체 KOSPI 지수도 5% 넘게 떨어졌어요. 한국 정부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하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3시간 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 박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이슨 하트 보좌관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 사실입니다. 한국 조선기술은 지난 40년간 자체 개발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특허는 모두 국제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특허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윤 박사는 화면을 통해 한국 조선소의 핵심 기술 발전 과정을 연도별로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지금의 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로 발전했는지 그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죠. 저희 디지털 트윈 기술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은 저희 연구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으며 관련 논문도 IEEE와 같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윤 박사는 스크린에 미국 특허청의 공식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현대중공업의 특허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더 나아가 저희 기술 중 일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라이센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미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하트 보좌관의 주장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입니다. 윤 박사의 기자회견은 하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증시는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잇따라 하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 조선 기술, 오히려 미국이 배울 점 많아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트의 근거 없는 비방, 한미관계 위협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폴터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로렌스 외교부 장관이 하트를 경질했네. 자네의 보고서를 읽고 결정을 내리셨어. 워싱턴으로 돌아와 전체 내용을 브리핑해주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 간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법적으로는 제약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폴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돌아오면 그 부분도 논의하지. 아, 그리고 하트의 배우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 그가 중국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더군. 스미스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증거가 나왔나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하트가 중국 연계 투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건 심각한 이해 충돌이야. 잘 해결된 것 같아, 로렌스. 빨리 돌아와서 전체 상황을 정리해주게. 저는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윤태준 박사, 신지은 씨, 박민수 씨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씨,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는 저희가 미국을 도울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박민수 씨가 동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지은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함께라면 중국의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저희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 역량, 기술 수준, 그리고 협력 의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어요. 특히 윤태준 박사가 보여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미 해군 함정 건조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강조했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백악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저를 직접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어요. 외교부 장관 집무실에는 그 외에도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등 주요 강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렌스,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외교부 장관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한국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의 규모 배터리 공장의 첨단 설비,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의 시뮬레이션까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고 외교부 장관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함정 건조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국방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미 해군 함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한 기술 협력은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추천하는 행동 계획은 뭔가? 첫째,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위협을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동맹을 격상시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방 분야라. 함정 건조 말인가? 네, 외교부 장관님. 현행법상 제약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 면제 조항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물론 당장 함정 건조를 한국에 맡기자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메이드 바이 코리아, 시큐어드 포 아메리카라. 괜찮은 슬로건이군.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중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야. 우리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해.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야. 로렌스의 계획을 진행하도록. 다음 날 백악관은 한국 관세 전면 유예와 공급망 동맹 격상을 선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즉각 반등했고 물가 안정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한국 기술력으로 위기 극복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다 같은 헤드라인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하트의 중국 로비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중국계 투자회사에서 수백만 달러의 자물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무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하트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었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표는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안보 이유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허용하는 외교부 장관 면제령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국가 안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은 미국 해군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외교부 장관은 이어서 한미기술동맹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까지 모든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방안 연구를 지시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디지털 트윈 함정 설계가 선정되었습니다. 미 해군과 현대중공업 간의 기술 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 관계자들과 함께였죠. 부산 조선소에서 열린 한미협력협약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해양 안보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미 해군 장관의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와 그들이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협약식 장면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안보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고 BBC는 한미기술 동맹,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를 미국의 봉쇄 전략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미 한미 협력의 물결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약식 후 제가 백악관으로 보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압박이 아닌 신뢰 동맹이 초강대국도 구한다. 한국 기술력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부산 조선소에서 첫 번째 한미 공동 설계 함정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설계는 기존 구축함보다 20% 경량화되었으면서도 40%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죠. 기공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미 해군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한 후 함정 건조 시간을 평균 28% 단축할 수 있었어요. 이는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도움으로 미국 공급망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량은 45% 증가했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으로 미국 제조업은 다시 힘을 되찾았습니다. 월마트 선반은 다시 채워졌고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인공지능 협력,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공유 SK하이닉스와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모든 첨단 분야에서 한미 협력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경제안보협력처의 첫 번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도 가끔 윤태준 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과거에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는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죠. 근면 성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한국인의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 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원이 만나면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 파트너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한미 협력의 사례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